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중에서 이제 후공정 관련된 내용들 많이 이야기 드려야 되고요. 유지테크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서 따로 빼서 하나만 단독으로 리포트 드리기는 어려워서 좀 섞어놨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가장 조정을 잘 받고 자리 잡고 있는 거 심텍이고 TLB,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뭐 이런 것도 프로텍, 한미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땐 심텍하고 TLB 중에 하나 고르시고 대덕전자와 코리아서킷 중에 하나 고르시고 한미반도체와 프로텍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포인트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자, 오늘 리포트 했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항상 그래도 차트는 좀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용 다 좋은 건 알고, 종목들 다 분석 좋아요. 올해 다 포워드 가이드에서 다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만 되기만 하면 주가가 쭉쭉 오를 건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건 차트를 보면서 뭐를 측정하는 겁니까? 밸류에이션과 가격. 이만큼에 매수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보조 수단이 아주 좋은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채널 유료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태 반도체 인쇄로 유파 뭐 대부분 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TLB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냅다 달려버리니까 대부분 매수하지 못했고 우린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12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는 매도 의견을, 수익 실현 의견을 더 많이 드렸었죠. 자, 물림 들어왔습니다. 조정 들어왔고요. 지금 이평선 어디까지 왔어요? 60일과 122평 이 사이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올라가서 쭉 치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갈 확률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라갔다가 뭐 4만 원 찍으면 잘 찍겠죠. 들고 계시다면 여기서 받으시고 던져버리시고 다시 눌림 들어오는 자리 일봉이니까요. 지금 제가 빨간 선거는 지금 121평, 61평, 요 선 라인 바로 윗단 이 구간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조정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심택이야 그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볼 수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예를 들면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해 왔고 실적은 조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4분기 영업이 괜찮아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점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심택에 대해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굳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심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TLB 같은 경우 비슷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지금 결국은 CX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돼서 뭐 디바이스가 어쩌고 인터페이스가 어쩌고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관련돼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그 장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지금 정배열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배열 타고 가는 거는 어서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 들어오면 매수해 주는 거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수가 눌리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올라와서 커버링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따라 붙을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는 낮고 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28,000원 이 정도 선행 라인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뭐그 윗단일 수도 있고요. 그 흔적이있죠. 그 구간에서 자 매수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펑펑펑 움직입니다. 펑펑펑 움직이고 펑 떨어졌다가 팡팡팡 올라갔다 팡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이 차트에 왜냐면 이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가격의 얘 같은 경우는 무던히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나 그냥 매수해 둘래? 라고 하는 구간까지 들어온다 라고 하면 매수해 두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전에는 기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어딥니까? 61이평 아래와 121이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매출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일봉이 61이동 평균선 사이로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TLB 좋겠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뭐 이쪽 분야에 관련해서 특히 FC, BGA와 특히 뭐 어쨌든
그 PCB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 좋은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 곳을 대신 투자증권이죠. 거기서 나와 있는 건 타겟 프라이스 전 고점인 여기입니다. 자, 35,000원 이 정도에서 37,500원을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 다 이동평균선 모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그 확장 구간이 아니라 지금 수축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축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 잘 잡고 저도 이거는 분할 매수 지금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수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구정까지만 매수해 주시면 충분히 1분기 때부터 괜찮은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게 조정받은 게 왜 조정받았어요? 실제로 FCBG 분야에서 매출이 못 따라왔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 가을쯤에 리포트 드릴 때 내년도 1분기 괜찮다 하니까 올해죠. 올해 1분기부터는 매출이 정상적으로 백투베이직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 분할매수 진행하고 분명한 건 말입니다. 1분기하고 2분기 그 사이에 딱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뭐가 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주가가 살짝 위로 올라가 주는 게 나타날 겁니다. 일단 뭡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CXL이 뭔지 모르겠지만 CXL 관련된 거 여러분 지금 많이들 난리잖아요. 뭐 퀄리터스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킷, 오키스전자. 이제 기억났다. 저 오키스전자. 저런 것도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CXL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들이 저런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코리아 서킷을 보시는 게 좋겠죠. 네오셈이나 퀄리터스 반도체 거래하면 좋겠지만 이 주가가 말입니다. 너무 치솟을 땐 치솟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상 파형을 잘 가고 있다. 이격이 드러나니까 제대로 눌림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잡히면 여러분 그냥 19,000원 정도쯤에선 트레이딩 바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들어온 것들은 들어온 거고요. 이 구간이 비어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 구간이 18,000원이고 우리가 매수 들어가는 건 19,000원 이 정도 사이는 구간에서 들어오는 건 큰 문제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쪽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갑시다, 여러분. 어디 떨어지면 손절 라인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스타트 라인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던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스타트 라인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간다. 주가가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 일이 있는 겁니다. 수주를 못 받았다든가 실적이 안 좋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리아 서킷가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트레이딩 할 때 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관련된 거, 퀄리터스와 네오셈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킨스 시가총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좀 거래하기 좀 그런데 좀 요즘 여기에 많이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요것도 주당 단가가 또 높아요. 시가총액이 높다기보다는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 종목을 잘 골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믿고보는 그 중에 얘네들 중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코리아 서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탱크는 선단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뭐 그 전구체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지금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배열 잘 들어서고 지금 눌림 들어왔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45,000원 찍을 때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요. 굳이 뭐 글쎄요. 저는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목표 그때 이야기 처음에 지난 주인가요? 한 2주 전에 얘기 드릴 땐 45,000원에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45,000원 되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저걸 수익 실현하고 지금 저 눌림 들어온 뭐 코리아 서킷이나 뭐 심택이나 대덕던데 중에 하나 골라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일 정도쯤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대부분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저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4만 원 초반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20% 이상은
1월 달에 난 겁니다. 그럼 됐죠.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자금 회전을 놓고 한 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20% 먹었는데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10%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더 먹겠다고 들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냥 됐구나. 그 다른 거 업사이드가 이제 눌림이 다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뭐 심택이나 저런 것들을 다 지금 눌리고 있었을 때 유진테크는 조정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먼저 잡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먼저 잡았으니까 이건 원하는 만큼 왔어요. 그럼 던지고 눌렸던 거 다시 잡으러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항상 한 놈만 뒤쫓다 보면 우리가 순환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던질 땐 과감히 뒤도 안 보고 던져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유인테퍼 수익 실현하십시오. 자, 프로테 여러분 물론 한미반도체가 있죠. 넘버 원이죠. 대시 본딩 장비가 최고고 이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인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거 있잖아요. CXL 얘기하면서 요만한 쉽게 말하면 패키지 반도체 나온 거 보십니까? 그걸 갖다 접합을 하고 붙일 때 레이저 리플로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매물대도 거의 뭐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 찍었고요. 바닥 찍고 나니까 위로 튀는 것도 무난하고요. 그만큼 내용은 알아주고 있다. 그래서 222동 평균선 이 라인 부분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 서킷 얘네들이 잘 나가면 프로텍이 잘 안 나갈 만한 이유가 없다. 거기다 TSMC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때문이라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연초에 작년도죠. 연에 초기에 많이 주가가 올라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기본 매출이 쭉 자리 잡혀서 더 이상 뭐 제가 볼 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자리까지 뭐 더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낮은 구간 아니에요. 자, 보실게요. 스타트 라인이 여기고요. 여기도 스타트 라인이고요. 여기도 스타트 라인이고요. 여기도 스타트 라인입니다. 여길 무너뜨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른 이 회사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찾아보시고 영업이익 예상 실적이 전년보다 낮아졌나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낮아지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2동 평균선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분할 매수, 평균 매수 단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대부분 구정때까지 그냥 쭉 잘 나눠서 편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갑자기 위로 튄다. 그러면 매수 중지하시고 수익을 즐기시고 업사이드가 더 많나? 올라갈 업사이드가 많으니까 쉽게 올라갈 게 총 30인데 20 올라갔고 남은 게 10 남았어. 이때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가장 유명한 게 TC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C본드가 서멀 컴프레싱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니셜이.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납품이 돼서 2024년도에 expectation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최고치를 찍을 거다. 이런 것들이죠. 이미 수주 받은 거에 대한 내용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워드 가이드에서 상당히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립칩 본드도 상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고평가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지난해 같은 게 1년 내내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또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자, 20일, 60일, 122 이동평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누르면 삽시다, 여러분. 근데 어디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고점에 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구간 오를 때가 작년도에서 하이스케 하이닉스가 발주를 엄청 많이 낼 때 여기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 선반영해서 쭉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지지부진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치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여기 스타트 라인 자리, 여기 스타트 라인 자리. 그래서 5만 원 정도 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매수 잡아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로 보면 여기가 균형점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수익성 평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가격대 그 구간이 5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한 결과는 5만 원이니까요. 5만 원 무너지면 버려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보면. 왜요? 222등편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정말로 이상한 일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건데 뭐 그럴 만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잡아서 언제쯤 던져야 됩니까? 예, 6만 이때 초반 이 정도 수준에서 던져야 되니까 수익성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는 이거 유명하니까 그냥 리포트 드리는 거긴 한데 이거보다는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설계도 심텍, TLB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께서 거래하고 싶은 종목이 또 있으시긴 하겠죠. 자,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리포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의 판단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 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요.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케어맨이었습니다.